사업 시행자가 통보한 협의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제가 제시한 표준지가 더 적합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 의뢰인께서는 5억 정도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분들은 협의보상금을 처음 통보받게 되면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사업 시행자가 통보한 협의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협의감정서를 검토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비교표준지의 선정 부분이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협의나 재결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바로 비교표준지라고 합니다.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공부상지목은 잡종지였고요. 실제 이용 상황은 창고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협의감정서를 분석해보니까 협의감정에서 선정되었던 비교표준지는 공부상지목과 이용 상황이 모두 답, 다시 말해 논이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개별 요인 비교 단계에서 반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요인 비교만으로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표준지 자체가 잘못 선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개별 요인으로 보정을 하더라도 실제 가치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토지보상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소송에서 기존 표준지보다 더 적합한 표준지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기존 보상금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사업시행자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사업시행자는 우리가 주장한 표준지의 지목과 이용 상황도 대상 토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존 표준지에 비해서 우리가 제시한 표준지가 대상 토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시행자 주장에 대해서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특성 차이는 개별 요인과 같은 부분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비교표준지가 대상 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제가 제시한 표준지가 더 적합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 의뢰인께서는 5억 정도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토지 보상에서 비교 표준지 선정은 몇 억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요. 만약에 보상 절차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신다면 결국 내 토지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후보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표준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인과 동일한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감정인을 잘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토지보상 분야에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